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이 특정 리쿠드 장관의 비판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대화에서 그들의 당대표가 최악의 진단에 노출되었을 때조차도 그저 칭찬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네타냐후가 어떻게 그런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임명을 요구한 장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러한 일련의 급진적인 정책들을 펼쳤을 수 있고 그것과 함께 할 어떠한 홍보 계획도 준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까? 발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론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많은 유권자들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장관은 그들의 정책 자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대법원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닙니다. 기습적인 입법으로 4개의 법을 동시에 시행하고 대중들에게 그들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시도 없이 말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독단적인 증오가 카리스마의 총체적 부족과 일치하는 사람인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1월 초에 사법개혁을 발표하기 위한 맥바진 기자회견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6주 전 이스라엘 의회의 겨울 회기인 크네셋 회의 중단에 이루어졌습니다. 레빈은 세션이 끝날 때까지 4개의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장관과 다른 고위 인사들에게 그들이 깊은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그 계획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깊은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며 거리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고위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식 기반과 수출 주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고위 안보 책임자들은 그것이 군대 내의 깊은 불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쿠드의 몇몇 냉철한 인물들이 네타냐후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이번 주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자신의 국방장관과 법적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렬하고 그 때문에 해고되었다.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공동으로 총파업을 발표하면서 네타냐후는 진정한 대화를 위한 타임아웃을 발표했습니다. 겨울 회기가 끝나가고 있고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의 새 정부는 현재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으로 취임 첫 3개월을 낭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대법원을 탄압하지 못하면 극우 정당과 초종교 정당의 급진적 연합 일부가 여전히 이탈하겠다고 위협하는 패자부활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쯤 그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한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의 달인인 네타냐후는 어떻게 그렇게 잘못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 정치인 중 유일하게 6번의 선거에서 승리하고 야당의 황야에서 2번이나 돌아왔는데 바로 작년 11월의 두 번째였을까요? 왜 그는 일반적으로 비정치적인 기술 분야와 예비역 장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스라엘 대중의 격렬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취약한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법안이 순순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까? 그의 확고한 지지자들은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리쿠드의 한 고위 정치인은 그의 당적을 통해 총리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임무가 이스라엘의 큰 문제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안보, 외교, 경제에 집중해왔습니다. 헌법 문제는 그에게 결코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정치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재정 프로그램이나 평화 계획을 대중에게 팔아야 한다면 그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크네셋을 통과하는 것이 기술적인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말이 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정치적 자본을 그 계획에 투자합니까? 연합 크네세트의원 네타냐후는 그의 경력 대부분을 사법부를 존중했고 우파의 나머지가 점점 더 반대법원이 되었을 때도 그들과 맞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기소되고 그 결과 4번의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결국 공직에서 쫓겨난 최근에야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복수심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는 과거에 그가 굴복했던 그의 동맹들이 대법원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저는 개혁에 찬성하지만 네타냐후는 그가 승인하기 전에 이것을 끝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분노는 그가 모든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주의와 사전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연합회원은 말했습니다. 여전히 네타냐후와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 두 정치인이 말하는 것에는 약간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